지금 청라 신도시, 검단 신도시, 영도도 신도시 많은데 지금 현재 어디가 대장일까요? 지금 현재는 당연히 1번이지만 지금부터 26년 적어도 하반기까지는 어디가 단기적으로 제일 많이 올릴 수밖에 없다? 인천분들이 검단 신도시 이후에 송도 신도시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검단 신도시 내가 대장이다. 영종도도 마찬가지죠. 이 신도시가 정말 많은데 오늘 그 중에서 대표할 지역 송도 신도시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고 여기에 대장은 어디고 앞으로 가장 많이 뛸 수 있는 지역은 또 어디 아파트인지 콕 집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센트럴파크입니다. 한국의 센트럴파크죠. 규모 면에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너무 잘 조성이 돼 있어요. 이쪽에 센트럴파크 쪽에는 대장 아파트들이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대장 아파트를 알려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송도 신도시 편에 서서 송도 신도시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모가 어떻게 보면 약 7만 6천 세대에 가깝습니다. 지금 21만 2천 명이 24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송도 신도시가 지금 청라 신도시, 검단 신도시, 영종도 신도시 많은데 지금 현재 어디가 대장일까요? 지금 현재는 당연히 송도 신도시가 1번이지만 지금부터 26년 적어도 하반기까지는 어디가 단기적으로 제일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검단 신도시다. 왜 그러냐면 2025년 6월 달에 인천 지하철 1호선이 개통을 합니다. 27년도 청라 신도시의 7호선이 개통되기 시점 전까지는 검단 신도시가 제일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27년도부터 28년, 29년, 30년에서 31년까지 전에는 어디다? 청라 신도시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 이유인즉 당연히 7호선이 개통되고 그 다음에 청라의 동구장, 스타필드 모든 여건들이 27년, 28년도 다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청라 신도시가 교통편이나 어떤 부분에서 많이 인프라가 조성이 된다. 그래서 청라 신도시가 그때는 단기적으로 제일 많이 오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31년에 지금 봤을 때 그 이후부터는 다시 송도 신도시가 다시 1등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은 교통만 부재하고 모든 부분이 송도 신도시를 따라갈 수 있는 곳은 단연 곳도 없다. 1기 신도시 중에서 분당, 삼본, 평촌, 일산 여러 구역이 있습니다. 분당 신도시 정말 1번이죠. 강남을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당 신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분당 신도시 9만 7천입니다. 9만 7천 엄청나죠. 일산 신도시 몇만일까요? 6만 9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숙 신도시가 6만 8천 세대에서 조금 더 증액해서 7만 1천 세대까지 규모로 커지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버금가는 도시라는 거죠. 분당 같은 경우는 9만 7천, 여기는 7만 6천 세대에 가깝게 되니까 규모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엄청 크죠. 검단 신도시하고 비슷합니다. 규모 면에서 송도 신도시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고 GTX가 개통되면 여기에서 여의도까지 몇 분이다? 23분. 그 다음에 서울역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다. 어디에서요? 여기 인천대 입구역에서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이 센트럴파크 입구 센트럴파크 역 쪽이 아닌 인천대 입구역 쪽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장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센트럴파크 지금 3차입니다. 3차이고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파크 에비뉴 쪽이 인천 송도시에서는 현재 대장입니다. 앞으로 대장 양 대표가 어디를 추천해 드릴까요? 진짜 양 대표라면 어디를 살 수 있을지 조금 뒤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아파트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 부분이 아닌 주상복합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센트럴파크를 뷰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 멋진 조경이 돼 있죠. 프로지오나 센트럴파크 2차, 1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냐면 앞에 지금 센트럴파크가 공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에는 뭐가 있다?
오션뷰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션뷰입니다.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 강남 지역에는 서울권은 한강이 흐릅니다. 한강이 흐르면서 그 주변으로 아파트 상권이 개발되어 있고, 그 마포, 마용성도 마찬가지고 성동구도 마찬가지고, 밑쪽으로는 지금 흑석동, 반포, 그 다음에 압구정, 이런 부분들이 다 한강을 끼고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바다 오션뷰는 없었다는 거죠. 서울 근교에서 가까운 오션뷰가 저희 뭐 부산까지 갈까요? 아니면 속초까지 갈까요? 아니면 서해안으로 갈까요? 가까운 지역에 없었거든요. 근데 오션뷰가 어디가 있다? 지금 송도에 있다. 송도가 더 뜰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큰 미국처럼 센트럴파크가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오션뷰도 되고, 그러니까 더더욱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송도 신도시는 인천 지역 중에서 세 군데가 경제 자유구역입니다. 경제 자유구역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외국 자본들이 이쪽에 투자를 하게끔 유치를 한다는 거죠. 유도를 한다는 거죠. 사업을 할 때 이쪽에서 사업을 해 라는 곳입니다. 경제 자유구역의 세제 혜택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먼저 국세를 적어도 5년간 면제를 해준다는 거죠. 지방세, 취득세와 그 다음에 재산세를 15년간 면제를 해줍니다. 국세는 5년 면제. 그러니까 뭐 어떤 사업을 할 때 이쪽에 와서 사업을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외 자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천 쪽을 보시면 인구가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송도 신도시도 많고, 청라 신도시, 영종도 신도시,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백오 신도시도 가깝고, 김포 한강도 가깝고, 인천 쪽에 어떻게 보면 신도시가 많습니다. 신도시가 많다는 거는 젊은 인구들이 계속 많다는 겁니다. 경제 활동하는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소비도 많이 하고 직장들도 많고 가격이 사고 팔고 하면서 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3만입니다. 유일하게 인천광역시는 인구가 더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까지 왜 떨어졌을까요? 공급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25년도에만 2696세대, 26년에는 다행히 없습니다, 입주가. 근데 27년도에는 2041세대, 그리고 28년도는 3778세대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공급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경기도 안 좋고 실질적으로 공급은 계속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세계 인구수는 82억 명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동남아 쪽에서 인구가 1, 2위가 있죠. 인도, 그 다음에 지금 중국, 두 나라만 30억이 넘습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반절이 동남아 쪽에 모여 있다. 앞으로 서해안 쪽으로, 한국 쪽으로 올 수 있는 그 부분은 인천공항 쪽으로 모든 물류, 그 다음에 여객선이 그쪽으로 온다는 거죠. 큰 선박들은 평택 당진항으로도 오지만 인천 신항 쪽으로도 온다는 거죠. 어떤 여객 쪽, 선박 쪽도 이쪽을 거치고 교역량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어디서 할까요? 경제 12 대국에, 그 다음에 K-팝을 가지고 있는 이 인천 쪽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보시면 저기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ENC, 바이오 대장주들이 이쪽에 있죠. 삼성바이오, SK바이오, 셀트리온, 다 이쪽에 있다는 거죠. 지금 무궁무진한 일자리가 강남, 여의도, 광화문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도 많이 있다. 송도는 자족도시다. 두 번째 송도의 장점, 교육입니다. 미국 명문 사립대학교 체드윅 스쿨, 그 다음에 캐나다 칼빈 매니토바, 뉴욕 주립대, 그 다음에 켄트, 유타, 그 다음에 조지 메이슨, 그 다음에 연세대, 인하대, 인천 쪽에서 1, 2 하는 다 중학교들 어디에 있다? 다 이쪽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쇼핑입니다. 코스트코, 롯데마트, 그 다음에 송현아도 있습니다.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송현아입니다. 타임스페이스, 트리플스페이스, 그 다음에 커널워크, 롯데몰, 신세계몰도 들어올 예정이라서 실질적으로 쇼핑 쪽도 모든 부분들이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의료시설도 많습니다. 소형 병원이 120군데 정도 있고요. 거기에 대형 병원이 세브란스가 종합병원으로 들어오고 800병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의료, 그 다음에 교통의 부재,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통 여건이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1호선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도 내에서 이동하는 부분은 괜찮지만 서울과 근접성에는 정말 좋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 강남에서도 막히면 2시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광화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교통이 부재했는데 이번 GTX 비노선 31년에 개통하죠. 이런 부분을 조금 말끔히 해소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의도까지는 23분, 지금 서울역까지는 29분, 1시간 이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장은 여기 보시면 센트럴파크 2, 센트럴파크 3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센트럴파크 뒤쪽에 보이시는 더샵 애비뉴, 파크 애비뉴가 있는데 이쪽이 현재 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라면 어디를 투자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또 계실 걸로 사료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파크 애비뉴 때는 11억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 같으면 3년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3억 차이인 송도 더샵 마스터뷰 23블럭이 3억 차이가 납니다. 8억대에 형성되어 있거든요. 뒤쪽으로는 오션뷰가 보이고 잭니클라우스 GC가 또 골프장도 거기에 있죠. 오션뷰, 여기 좌측에는 실질적으로 호수공원뷰, 앞에는 파크공원뷰, 그 다음에 여의도, 서울역까지 근접할 수 있는 그 인천대 입구역 쪽으로 제일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라면 당연히 이쪽을 눈여겨보심이 맞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센트럴파크는 이미 많이 올라가 있고 실질적으로 가격이 높습니다. 센트럴파크는 지금 대형 평수 70평대도 2가구, 80평대도 2가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에 센트럴파크가 넘버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지만 30평대로 보신다면 저 같으면 파크 애비뉴, 그러니까 뒤쪽에 마스터뷰 23블럭, 이쪽이 더 눈여겨보심이 맞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부동산 가치 전망을 예측해 보자면 검단 신도시가 단기적으로는 시세 차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27년도부터는 청라 신도시, 중장기적으로는 어디다? 홍도 신도시다. 지금 가격이 많이 다운됐기 때문에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어디가 더 많다? 홍도 신도시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많이 눌러져 있으니까 당연히 오를 수 있는 상한선도 많겠죠. 그 부분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수, 해남, 제주도까지 다 하고 있죠. 지금 신도시를 많이 또 다루고 있지만 상업용 부동산도 다루고 있습니다. 항상 부동산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댓글창에 보시면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양 대표의 부동산 연구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